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젊을 때와는 다르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식습관은 우리 건강의 바로미터가 되죠.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이 나이가 들면서는 오히려 우리 몸에 독소처럼 작용해 만성질환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습관처럼 드시는 그 음식이 무릎 관절을 상하게 하고 혈관을 막고 치매의 위험을 높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은 50대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 끊어야 할 음식 10가지를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음식들만 정리해도 관절은 편안해지고 혈압과 혈당은 안정되며 몸은 훨씬 가볍고 활기차게 바뀔 수 있습니다. 노년의 활력과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 오늘 영상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정리할 음식 10가지는 우리 몸의 3가지 핵심 노화 경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 관절, 그리고 뇌입니다. 이 3가지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적들을 먼저 살펴보시죠. 첫째, 침묵의 혈관 파괴자, 바로 액상과당이 든 가공 음료입니다. 달콤한 습관이 당신의 혈당 스파이크와 고혈압을 유발하는 가장 빠른 길이죠. 둘째, 관절 염증을 키우는 연료. 그것은 트랜스 지방이 가득한 튀김 음식입니다. 만성 염증의 주범으로 무릎 통증을 악화시키고 치매까지 연결됩니다. 셋째, 뇌 건강을 갉아먹는 독성 설탕. 이는 정제된 흰 설탕이 많이 들어간 빵이나 과자입니다. 특히 노년기 인지 기능을 빠르게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나이 50을 넘기면서 몸의 노화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노화 속도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 만드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식습관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특정 음식이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하는 의학적, 생활, 습관적 원인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느려진 대사 속도와 염증 반응 증가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율이 젊을 때보다 평균 10%에서 20%가량 감소합니다. 문제는 젊을 때와 똑같이 먹으면 남는 에너지가 내장 지방으로 축적된다는 것이죠. 특히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이것이 만성적인 전신염증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 이 염증은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고 치매의 주요 원인인 뇌염증까지 연결됩니다. 대한노인병학회 권고 2023. 둘째, 소화효소의 감소와 장병 약화 때문입니다. 60대 이상 시니어는 위산과 소화효소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가공식품, 특히 트랜스 지방과 합성 첨가물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장벽이 약해져 염증 유발 물질이 혈류로 쉽게 유입되는 장 누수 증후군이 심해지며 이것이 피부 트러블, 면역력 저하, 그리고 만성 피로로 이어집니다. 셋째, 취약해진 혈관 탄력성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자체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전, 즉 피떡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여기에 포화 지방과 나트륨이 과도하게 많은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악화시켜 협심증이나 뇌졸중 같은 심내혈관 질환 위험을 3배에서 5배까지 높입니다. 의사 또는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심코 먹는 독소 음식 10가지는 느려진 노년의 몸을 더욱 힘들게 만들어 만성질환의 가속 페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50대 이후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기 위해 당장 식단에서 멀리해야 할 독소 음식 10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10가지는 단순히 칼로리가 높다는 것을 넘어 우리의 혈관과 뇌의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주범들입니다. 첫 번째, 액상과당이 든 모든 가공 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물론 건강음료로 오해하기 쉬운 과일 주스나 혼합 음료까지 포함합니다. 이 액상과당은 간에서 곧바로 지방으로 변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대체제로는 물, 보리차, 무가당 탄산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붉은색 가공육, 즉 햄, 소시지, 베이컨 등입니다. 보존을 위해 들어간 과도한 나트륨과 아질산 나트륨 같은 첨가물이 문제입니다. 특히 섭취량이 늘어나면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강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대체제로는 닭가슴살, 두부, 생선 등을 드십시오. 세 번째,
하얗게 정제된 빵과 케이크입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은 섭취 즉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고혈당 식품입니다. 혈당이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면 췌장이 지치고 당뇨병 위험이 커집니다. 통밀빵, 호밀빵 같은 통곡물이나 통곡물 시리얼을 대체제로 삼으십시오. 네 번째, 트랜스 지방이 든 튀김 음식인 도넛, 감자튀김 등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낮춰 혈관을 가장 빠르게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이는 무릎 관절의 염증까지 악화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 다섯 번째, 과도한 나트륨의 국물 음식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찌개나 국물 음식은 한 그릇만으로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초과하기 쉽습니다. 과다한 나트륨은 혈압을 높여 고혈압과 심장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국물 대신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거나 저염 육수를 사용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여섯 번째, 버터나 마가린이 많은 페이스트리나 파이입니다. 이 음식들에 포함된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은 심장 건강에 치명적이며 쉽게 포만감을 잃게 하여 과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 술, 특히 증류주와 칵테일입니다. 알코올은 그 자체가 간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취침 중 수면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려 뇌 건강, 즉 치매 위험에 악영향을 줍니다. 과음을 자주 한다면 의사 또는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여덟 번째, 마른 오징어, 쥐포 등 딱딱한 건어물입니다.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턱관절과 치아에 무리를 줍니다. 노년기에는 치아 마모 속도가 빨라지므로 과도하게 질긴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딱딱한 음식은 잘못하면 보철물이나 임플란트에도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생선살이나 찐 채소를 대체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백미 위주의 식사입니다. 흰 쌀밥은 주된 영양소인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정제 과정에서 많이 손실됩니다. 백미만 고집하면 혈당 조절에 불리하고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져 면역력 저하와 만성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잡곡밥, 즉 현미, 콩, 귀리를 섞은 밥을 드십시오. 열 번째, 과도하게 단 믹스커피와 초콜릿입니다.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프림과 설탕은 트랜스 지방과 정제당을 동시에 섭취하게 만듭니다. 이는 비만과 혈관 질환의 위험을 동시에 높입니다. 믹스커피의 트랜스 지방은 국내에서 거의 제거되었으나 설탕과 포화 지방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함. 블랙커피, 설탕 대신 알룰로스나 스테비아를 사용한 음료를 대체제로 선택하십시오. 이 10가지 음식은 50대 이후의 건강을 위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끊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액상과당과 트랜스 지방은 뇌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식단에서 독소 음식 10가지를 제거하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음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활력 넘치는 노년을 향한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투자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 여러분이 얻게 될 3가지 핵심 이점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통증 없는 편안한 관절과 뼈를 얻습니다.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설탕과 트랜스 지방을 끊으면 류마티스나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몸 안의 염증 수치가 낮아지면서 무릎과 허리가 훨씬 편안해지고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이 즐거워집니다. 둘째, 맑고 깨끗해진 혈관입니다. 나트륨과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셋째, 훨씬 또렷해진 정신과 기억력입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당분을 줄이면 뇌의 안개 현상이 사라집니다. 혈당 변동성이 줄어들어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되고 치매 예방에도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마치 낡은 컴퓨터를 포맷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식단 개선은 약물 처방보다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잠을 더 깊게 잘 수 있게 되는 것은 덤입니다. 머리로는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수십 년간 길들여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여러분이 따라하기 쉬운 실질적인 3단계의 음식 단절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단계 일주일 적응기 숨은 당부터 제거하기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액상과당이 든 음료와 믹스커피를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당에 중독된 몸은 일주일 정도 금단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물이나 블랙커피 혹은 무가당 탄산수로 대체하십시오. 이 단계만으로도 일주일 안에 몸이 붓는 현상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2단계 2주차 실천 정제 탄수화물과 트랜스 지방 대체입니다. 흰 쌀밥, 흰빵, 그리고 튀김 음식을 대체하는 주간입니다. 흰 쌀밥은 잡곡밥으로, 흰빵은 통밀빵 소량으로 바꾸십시오. 튀김이나 과자는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줄이고 간식은 견과류나 생과일로 대체하십시오. 특히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하는 가벼운 10분에서 20분 산책은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3단계 한 달 습관 형성 나트륨과 가공육 최소화입니다. 이제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고염분 식단을 조절할 차례입니다. 찌개나 국물은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가공육의 섭취 횟수를 월 2번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외식할 때도 저염 메뉴를 요청하거나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세 단계를 최소 한 달 이상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몸은 놀랍도록 가볍고 활기찬 상태로 변화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작은 변화입니다. 내가 지금 독소 음식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간단하게 자가 점검해보고 실제로 식단 변화를 통해 얼마나 큰 효과를 얻었는지의 사례를 통해 동기부여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자가 점검 테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믹스 커피나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2잔 이상 마신다. 둘째, 일주일에 3번 이상 햄, 소시지 같은 붉은 가공육이나 튀긴 음식을 먹는다. 셋째, 식사 후 3시간 이내에 또다시 쉽게 배가 고프거나 단 음식을 찾게 된다. 넷째, 특별한 이유 없이 무릎, 손가락 관절이 붓거나 통증이 느껴진다. 이 4가지 질문 중 2가지 이상 예라고 답하셨다면 현재 식단이 만성 염증과 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오늘부터 독소 음식 10가지를 피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의사 또는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실제 국내의 한 연구 사례를 보면 60대 남성 김모 씨가 식단에서 정제된 설탕과 트랜스 지방을 단 3개월만 제거하고 잡곡밥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공복 혈당 수치가 20포인트 이상 감소했으며 체중이 5kg 줄고 무엇보다 매일 느끼던 무릎 관절의 수심이 크게 완화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식단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단을 개선할 때 시니어분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와 그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과일은 몸에 좋으니 주스 대신 많이 먹어도 괜찮죠?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과일에도 과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주스보다는 통째로 드시는 것이 좋지만 50대 이후에는 하루에 1~2개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의 과당 역시 과도하면 내장 지방으로 쌓이고 혈당을 올립니다. 소금 대신 간장이나 된장을 사용하면 나트륨 걱정을 덜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간장이나 된장 같은 전통 장류 역시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염도를 낮춘 저염 간장이나 저염 된장을 사용하시고 가능한 한 양념의 양 자체를 줄여 미각을 저염에 적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씩 먹는 단짠 조합의 야식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도 받습니다. 가끔 드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면 직전의 야식은 위식도 역류 위험을 높이고 숙면을 방해해 다음 날의 피로를 가중시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자기 전 3시간 이내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고기 대신 두유나 우유를 마시는데 괜찮나요? 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유나 두유를 드시는 것은 좋지만 무심코 설탕이 많이 첨가된 가당 두유를 고르는 실수를 흔히 하십니다. 성분표를 꼭 확인하여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우유 역시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소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소량으로 시작하십시오. 흰쌀밥을 바로 잡곡밥으로 바꾸려니 소화가 너무 안 돼요.
라고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바로 현미밥으로 바꾸면 복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흰쌀에 콩이나 귀리 등을 10%만 섞어 시작하시고 점차 잡곡 비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몸을 적응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50대 이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 끊어야 할 독소 음식 10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을 위한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식단을 점검하고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나이 들수록 당신의 활력은 무엇을 먹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식탁 위 독소 음식 10가지를 정리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깨끗하고 활력 넘치는 노년의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 내용 중 건강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나 의사 또는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오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시니어 건강을 위한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